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메이크를 통해서 크롤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상에 있는 페이지 정보들을 읽어오는 것을 스크래핑 아니면 크롤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되게 스크래핑 하기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한번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네, 런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가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도록 해놨는데요. 이따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노션에 있는 그 미리 제가 주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 이 주소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스테이터스 상태를 필터링을 해서 레디라고 되어 있으면 키포인트와 그리고 블로그 본문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지금 시나리오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웹훅이라는 걸로 신호를 받아서요. 그리고 노션에서 이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읽습니다. 제가 미리 넣어놓은. 그리고 어떤 웹 통신을 한 다음에 펄플렉시티한테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 지금 이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리서치를 좀 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시 블로그 내용을 노션에 올려놔라라고 한 것입니다. 된 것 같고 이제 결과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는 사실 스크래핑에 조금 친화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웬만하면 다 긁어지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잘 안 긁어지는데 그래서 제목이 올 때도 있고 본문만 올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메이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본문을 여기다 넣어오라고 했습니다. 전체 글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이 글은 뭐냐면 이 블로그가 뭔지 볼게요. 블로그는 구글 제미나이 유료 찍먹 후기에 대한 블로그였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펄플렉시티가 추가로 리서치를 한 것은 여기 키포인트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보면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요 주제는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고 분석 그리고 추가 자료를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긁어야 될 것 같은 것들 그거를 미리 이렇게 URL을 입력을 해놓고 레디를 눌러 놓으면 이제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긁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시나리오인데 아주 유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개발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리플리 서버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쉽게 긁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메이크에서만 이제 스크래핑을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돌렸어야 됐고 이건 가상 서버인데요. 리플릿이라는 가상에서 사이트를 돌리고 이제 메이크랑 소통할 수 있게 결국엔 그냥 코딩을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정말 네이버 블로그만을 좀 전문적으로 크롤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이거는 좀 편의상 메이크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코딩을 이 정도로 절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는데 그 클로드랑 같이 만들면서 웹 서비스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그냥 라이브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30분 안에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돌릴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는 거 보여드리기 이전에 커뮤니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AI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들의 그런 이런 블루프린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프롬프트들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훅을 만들 건데 웹훅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웹훅이 뭐냐면요. 이 커스텀 웹훅을 만들 건데 웹훅은 배달하는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보를 담아서 이 주소로 보내겠다. 근데 메이크에서 받고 싶을 때 웹훅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메이크에만 웹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서비스에는 웹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훅의 주소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거기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훅 모듈을 만든 다음에는 새롭게 추가를 할 거고요. 이 애드를 누르고 네이버 블로그 롤러라고 할게요. 이거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하나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주소로 보내라고 할 겁니다. 일단 복사를 해 두시고요, 일단. 노션에서 웹북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가 go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모지도 하나 채워볼게요. 그러고 링크를 바로 달면 됩니다. 링크를 방금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방금 웹북 링크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거기로 아까 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OK 누르고 네, 런 버튼 누른 다음에요. 여기 go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accept가 나오고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됩니다. 지금은 정보를 보낸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오진 않죠. 그리고 바로 붙일 건데 웹북 하나 더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할 건데요. 여기는 뭐를 적을 거냐면 스크립트로 윈도우 닷 클로즈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창을 닫으라 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이런 웹북 버튼을 누르거나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계속 떠 있어요. 근데 이걸 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수동으로 꺼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끄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을 다시 누르고 보시면 네, 그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을 끄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어서 달면 됩니다. 노션을 달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서치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찾아오라라고 하는 건 거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검색을 할 건데 저는 이게 네이버 크롤러라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이게 네이버 블로그 크롤러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이건 메이크에서 검색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자동으로 매칭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매칭이 된 거 보시고요. 필터를 넣을 건데요. 필터는 아무거나 다 가져오게끔 하긴 좀 그러니까 여기선 조건을 걸어줄 건데 네이버 블로그 URL이 있으면 이제 갖고 와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어있지 않으면 이란 조건을 걸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어있지 않으면 이란 조건이고요. is not empty죠. 이거는 true로 하시면 됩니다.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비어있지 않으면 갖고 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를 갖고 올지 5개 갖고 올지 그걸 정하는 건데요. 저는 5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갖고 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긁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홈페이지 내용을 갖고 오는 것은 HTTP 모듈로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HTTP에서 이제 겟러 파일을 하고요. 제 홈페이지 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걸 그냥 런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런을 하면 데이터로 이렇게 HTTP 파일이 갖고 와지거든요. 엄청 글이 많아 보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 파싱을 합니다. HTML을 텍스트로 바꾸는 파싱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 데이터, 네,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파싱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서 어차피 AI나 그런 데 맡길 거기 때문에 이 글만 있어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네이버는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블로그 주소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스크래핑하는 거를 좀 엄격하게 막아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잘하시는 개발자들, 그냥 보통 개발자분들은 다 스크래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스크래핑 툴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도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한번 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우회하는 방법을 쓸 건데 무엇을 썼냐면 리플릿이라는 가상 서버를 돌리는 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리플릿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저는 사실 개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를 지원해 주냐면 아주 작은 서버 같은 걸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띄우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서비스 같은 것들 테스트를 할 때 소규모로 그럴 때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리플릿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프로젝트를 파이썬을 선택을 하고 네이버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발 못 하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클로드한테 물어보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파이썬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저도 여기 개발 아예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번 물어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클로드한테 네이버 아니다 주소를 하나 주면서 이 블로그를 스크래핑하는 사이트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대충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거를 넘겨. 그리고 HTTP 모듈을 사용해서 리플릿과 이동할 거야. 스크래핑 결과를 다시 make닷컴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해. 이 정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대충 적었죠? 근데 알아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파이썬 플라스크라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여기 설명도 자연스럽게 다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이 플라스크란 서버를 돌릴 거고 그리고 이 스크래핑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알아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고 일단 돌려볼 겁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아까 만들고 있었던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고 이제 런을 돌려볼게요. 런을 해보면 이 서버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말을 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설치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떴죠? 네, 오류가 떴는데요. 우린 아직 URL을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make에서 URL 보내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TTP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요. make a request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URL을 아까 전에 우리가 띄웠던 이 서버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 이걸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슬래시 스크래프 네, 이걸 뒤에 붙여야지 이 서버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까지 붙이겠습니다. 이걸 붙이고요. 그리고 포스트를 하고요. 아마 헤더 이름을 뭔가 넣어야 될 거예요. 뭐를 넣었냐는 것은 네, 뭐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make닷컴에서 HTTP 모듈에 헤더 뭐 넣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여기 헤더는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콘텐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이제 제이슨 이걸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ccept도 하나 넣으라고 하네요. 이 두 개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마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헤더 이걸 넣으라고 하니까 여기 application json 그리고 하나 더 넣으라고 했죠. accept 동일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만 넣어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넣으라고 하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L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이슨 타입의 URL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넣는지 아까 전에 얘가 보여줬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제이슨 형식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렇게 URL은 이거다라는 걸 넣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리스판스 받는 걸로 하고요. 그걸 다시 언링크를 하고 예,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 크롤링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글들이 있잖아요. 웹페이지 내에. 그럼 이건 제목일 것이고 이건 이미지일 것이고 이건 본문일 것이고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속간해서 우리한테 뿌려주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개발자 도구 같은 것들을 키면 이게 어떤 그런 뭔가 주소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소가 뭐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멘트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얘한테 한번 알려줘 볼 건데 네, 여전히 못 갖고 오는 것 같죠? 못 갖고 오는 것이고요. 얘한테 이거를 한번 알려줘 볼게요. 이 본문 내용 중에
이런 엘리멘트가 있다라는 거를 본문 내용 중 본문이 한 문단의 엘리먼트야 참고할. 네,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이걸 다시 스크립트를 이거 토대로 한번 짜주는 겁니다.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제목 추출을 시도를 하겠다. 뭐 본문 추출을 시도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 추출된 정보가 있으면 그대로 추출을 하고 만약에 못 찾았으면 본문 찾을 수 없다라고 그런 답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이 네이버가 같은 그런 요청들을 계속 보내면 중간에 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롤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해놨던 코드를 얘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참고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만들어둔 가동이 된 코드인데 참고해서 만들어줘.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가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블로그 URL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바일에서 그런 크롤링이 조금 더 유리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버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정상 작동이 됐고요. 다시 크롤링을 해봤더니 제대로 긁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없네요. 네, 네, 전부 다 긁어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긁어왔습니다. 일단 그럼 이 긁어오는 게 오케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 긁어온 것들을 가공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남은 거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넣을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저는 펄플렉시티를 썼는데 이거는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펄플렉시티가 이번에 어, 펄플렉시티가 이번에 라마 이제 라지 모델이 붙었거든요. 이게 엄청 크고 오픈 소스이기도 한데 되게 성능이 좋은 그런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픈 소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이템을 콘텐츠를 제가 미리 넣어놓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소개를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 블로그 글을 가지고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서는 글의 핵심을 요약하고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필요한 정보는 이제 한 줄 카피를 넣어달라고 했고 핵심 요약, 주요 주제, 인사이트 점수, 심층 분석, 추가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랑 한건 지워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고려사항을 입력을 했고요. 전체 응답을 1000자 넘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원래 보통 거의 대부분의 이런 생성형 모델들이 글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 이 요청들을 제대로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블로그 글 앞에서 받아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콘텐트 이걸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블로그 글 이것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롤은 이제 유저로 하고요. 맥스 토큰은 200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2000으로 하냐면 노션에 테이블 하나에 들어가는 게 2000단어, 2000자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글이 만약에 엄청 길다 그러면 노션 말고 다른 툴을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 할 거예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원래 있던 저희가 가져왔던 그 URL에 있던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그 행을 업데이트하라 그런 뜻이고요. 다시 검색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검색을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디는 앞에서 가져와야겠죠. 동일한 것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페이지 아이디가 앞에 거랑 동일한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페이지 아이디를 넣어야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넣을 거냐 하면 키포인트가 있었죠. 이 펄플렉시티에서 만들어낸 결과물 전체를 키포인트를 넣을 것이고요. 블로그 URL은 여기에 갖고 온 걸 넣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이제 던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타이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긁어와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코드를 조금 더 다듬고 방법을 찾으면 제목도 긁고 뭐도 긁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은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이 append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콘텐트를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노션에는 이런 가로 형태, 지금 데이터베이스 형태도 있는데 이런 본문 전체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 원래 페이지 내용 이거를 이제 append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ppend로 할 거고요.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똑같이 이 페이지 아이디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요걸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그리고 글을 이제 패러그래프로 해서 전체 본문에 넣도록 할 겁니다. 텍스트 그리고 콘텐트는 여기 긁어온 것 통으로. 오케이. 이거를 안 바꿨죠? 이 블로그 주소를 우리는 이게 아니라 블로그 주소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블로그 URL 요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필터는 여기에 추가를 할 겁니다. 뭐를 추가를 할 거냐면 이 스테이터스가 레디인 것만 갖고 오게끔 할 거예요. 이거 이름, 여기에 이제 properties value가 있고요. 그 밑에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스테이터스의 이름이 레디랑 같은 것만 이렇게 필터링을 통과하도록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저희가 블로그 주소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 레디 된 것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넣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고요. 레디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것만 긁어와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고 돌려볼게요. 고 누르고 기다리면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필터가 하나 넘어갔고 하나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받아올 때부터 이 URL이 있는 것만 갖고 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5개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찾는 오브젝트 중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 중에 5개를 갖고 온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지?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따옴표. 네, 다시 돌려볼게요. 네,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끝납니다. 네, 업데이트가 됐네요.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월마트 생성형 AI 도입으로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이것에 관한 그런 기사인 것 같고요. 기사 원문을 한번 볼게요. 네, 월마트 주가에 대한 기사가 잘 가져와졌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원문도 네, 제대로 갖고 와졌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크롤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시나리오 자체를 그대로 유용성 있게 쓰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리플릿을 통해서 메이크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 메이크 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평을 좀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를 한 것이고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 리플릿 통해서 서비스를 간간히 개발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좀 신세계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발을 할 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해보다 보면 무언가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또 재밌게 좀 좋은 제품들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